미래를 알면 투자가 보인다. 미알투보는 미래셋이 만드는 글로벌 투자 잡지 더 세이지 인베스터에 소개된 전 세계 분야별 전문가의 인터뷰를 바로 이 투자연금TV 영상을 통해서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분은 바로 이분입니다. 바로 책 2050 패권의 미래의 저자이자 미래학자, 경제학자, 그리고 경제 저널리스트인 해미시 맥레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이 흐른 2050년 전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그리고 투자자들은 변화하는 세계 정세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해미시 맥레이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초에 한국에 출간된 책 2050 패권의 미래의 영어 원문 제목이 The World in 2050인데요. 1990년대에 쓰셨던 전작 The World in 2020를 떠오르게 합니다. 전작의 출간일로부터 30년이 흐른 지금과 비교해보면 사실 책의 예측이 적중한 부분도 많지만 틀린 부분도 일부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지금처럼 요동하는 시대에 먼 미래의 일을 예측하는 것이란 굉장히 어려운 일인 듯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작과 같이 30년 앞의 미래를 예측하는 책을 쓰게 된 동기가 무엇일까요? 저는 모든 것을 알아보는 현자가 아닙니다. 그저 여행 가이드로 한 그룹의 사람들, 즉 독자를 미래로 안내합니다. 맞다고 생각하고 또 생각을 적절하게 맞춰 넣을 수 있고 미래에도 맞다고 생각할 뿐 아니라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말해주는 프레임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책을 쓰도록 한 동기입니다. 방금 전 질문에서 언급했듯이 신작의 한국어판 제목은 2050년 패권의 미래입니다. 이 제목 그리고 이 책의 내용을 토대로 드리는 질문인데 미국이 2050년에도 패권을 쥐고 있을지 미국의 헤게모니가 그때도 지금처럼 강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강할 것이 분명합니다. 2050년에도 미국은 기술적으로 선도적인 국가일 것이고 세계 곳곳에 사는 여러 야심찬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는 곳일 것입니다. 절대적인 규모에서 중국보다는 조금 작을 수 있지만 아주 탄탄한 기초와 높은 생활 수준을 갖춘 거대한 경제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책에 중국이 경제 규모 면에서 미국을 앞지르지 못한, 아니, 앞지르더라도 얼마 못 가 후퇴하는 이유를 밝혀놓았는데요. 그래서 중국은 2030년 전후 잠시 넘버원이 된 뒤 2050년엔 넘버2가 돼 있을 전망을 했습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책에서 언급했던 한 가지 이유는 중국이 중진국 경제에 덫에 걸려 한국이 이뤄낸 것과 같은 선진 경제로 발전하지 못한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인구 감소가 과거에 생각했던 것보다 빠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인구가 급감하기 시작하면 상하이 도시에서 평균적으로 어머니 한 명이 아이 하나를 낳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나저나 미국은 지금보다 2050년의 상대적인 기준에서 좀 더 막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국에도 어떤 위협이 있지는 않을까요? 미국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민주주의가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지닌 소음만을 보고 민주주의의 힘을 보지는 못하는 듯합니다. 그 바람에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신뢰하지 않은 듯하죠. 그럼 이번에는 미국의 경쟁자인 중국의 미래에 대해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몇 년 전 많은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이 경제 규모 면에서 2040년대에 미국을 능가할 것이라고 가정했는데요. 책에 따르면 지금 시점에서는 중국에 대한 이런 예측에 어떤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중국 전망과 관련해 최근 몇 년 사이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책에도 인용했는데 미국이 다시 세계 최대 경제로 복귀할 것이란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도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틀릴 수 있고 틀려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서서 인구 변화가 중국의 미래에 큰 타격을 줄 중대한 요인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앞으로의 흐름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중국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제가 말한 대로 중국 인구는 2030년대가 되면 해마다 많이 감소할 것입니다. 60대 이상 인구가 급증하고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나이대의 인구는 빠르게 감소할 것입니다. 전체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와중에 노동력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일본에서 익히 봐왔던 일입니다. 중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구 변화가 정치적인 변화도 부르고 지적 자원을 얻는데 애를 먹게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이렇게 지적 자원을 확보하는 데 겪을 어려움은
중국을 중진국의 덫에 걸리게 하는 요인들 가운데 하나가 될 듯합니다. 최근 중국을 대체하는 국가로 인도가 꼽히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50년 인도가 서 있을 곳은 어디라고 보시나요?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2040년대 초나 2030년대 초엔 인도 경제가 일본을 넘어서 넘버 3가 될 것입니다. 인도는 5년 전보다 지금 훨씬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갈로르 지역의 교회를 여행하는 사람은 아주 놀라운 대조를 보게 되죠. 교회 지역을 돌아다녀 보면 엄청난 빈곤이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인도에는 두 사회가 공존하고 있고 점차 중간 소득층이 확장하고 있고 점진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인도는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될 것인데 올해 중국 인구를 추월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동시에 인도가 세계 최대 중간 소득층을 갖게 될 것인데 이 또한 아주 흥미로운 일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인도는 세계에서 지금보다 더 중요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또 정치적인 긴장을 해결할 것이고 큰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겠죠. 정말 거대한 실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봤을 때 인도는 아주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투자자들에게 인도가 앞으로 10년 동안 핫플레이스가 될 것이다 라고 추천할 만하실까요? 한마디 대답하면 예스. 그러나 차세대를 위한 펀드 투자는 글로벌 전망을 가져야 합니다. 글로벌 정치의 불확실성을 감수하면서 현재의 신흥시장의 성장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글로벌 차원의 주식 투자를 생각한다면 전체 글로벌 투자 비중의 50%나 60%는 미국이어야 합니다. 한국에도 일부 투자하고 중국에도 일부 투자해야 합니다. 중국이 정치적으로 실수를 저지를 수 있지만 일부는 투자 비중을 보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해미시 맥레이와 이야기 나눠보았는데요. 앞으로 30년 동안 미국과 중국의 정세가 어떻게 변화할지, 그리고 인도는 또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을지, 이 가운데 투자자들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변화를 바라봐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저희 미알투보는 앞으로도 전 세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인터뷰를 통해서 투자의 인사이트를 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